웹미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봇 동력학 모델링 및 동력학을 이용한 로봇의 제어와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토크 제어 로봇의 관절 구조, 그리고 그 로봇에 대한 동력학 모델, 그리고 관절 탄성을 가진 로봇의 제어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한 거는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크제어 로봇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로봇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경우는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유압도 가능은 한데 저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partially equipped라 그래서 지금 이제 도깨비나 대부분의 이제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구형 로봇들의 경우에 전기 모터에 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어가 들어가고 추가적인 이제 뭐 링크 쪽 센싱은 없는 경우를 이제 partially equipped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경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사실 정해진 바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시리즈 엘라스틱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기어 단이 있는 다음에 이제 이 액추에이터 모터부와 링크 사이에 이제 스프링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실제로 좀 더 토크를 정확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링크 쪽 조인트 값을 알아서 모터 쪽 조인트 값과 링크 쪽 조인트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토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토크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풀리 이퀴프드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종성 석사가 만들었던 이 모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센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인트 토크도 측정이 가능하고 링크 조인트 값, 모터 조인트 값 거의 대부분의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모터 쪽 부분과 이 오른쪽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링크 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스를 고려해야지 이제 토크 제어를 할 때 모델 기반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토크 제어를 할 때 다이나믹스를 항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을 이 왼쪽에 있는 식과 같이 토크는 AQ2 더하기 P 플러스 G 이렇게 쓰죠. 그때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럼 토크는 뭐 어떤 값을 사용하고 Q는 어떤 값을 사용하고 이너시아는 어떤 값을 사용하고가 사실 논문들이 제대로 작성을 하진 않습니다. 항상 말로만 뭐 이너시아다, 토크다, 조인트 코오디네이시다 이렇게 표현만 하고요. 실제 실험에서 무슨 값을 쓰는지는 거의 아마 표현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나 다른 이제 발표 같은 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이제 partially equipped 케이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토크를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터 토크에 의존적으로 이 감마를 사용하게 되고요. Q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매저가 실제로 링크 쪽 Q를 매저하지 않기 때문에 모터 쪽 코오디네이션 세타를 이제 Q와 거의 근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너시아 쪽은 단순히 링크 이너시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터 이너시아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SEA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를 실제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프니스 K 값은 알려져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크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때 어차피 Q를 매저하기 때문에 Q를 사용할 수 있고, 링크 쪽으로 전달되는 토크 값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도 이 AL, 그러니까 링크 쪽 이너시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모터까지 고려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링크 쪽만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fully equipped 케이스의 경우에는 SE와 거의 유사해서 토크를 계산을 해내냐 아니면 아예 매저를 하느냐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근데 실제로 제어함에 있어서는 이 링크 쪽에 매절된 이 Q 값들은 사실 밴드위스 제한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 논콜로케이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세타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DLR도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세타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Q를 쓰는 것 같기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나믹스를 아까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쓰는데 사실 이 기어가 들어있는 조인트는 이 기어에서 나타나는 그 필연적인 탄성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면 이 플렉서블 조인트 로봇과 같은 모델링을 하는 게 더 정확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 왼쪽 식과 같이 좀 복잡해지죠. 그리고 실제 이 S도 이 모터와 링크 사이에 어떤 커플링되는 그 이너시아들의 커플링을 나타내는 텀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것처럼 또는 사이클로이드 기어처럼 굉장히 그 50대 1 이상의 100대 1, 200대 1 이런 수준의 굉장히 하이 기어 레이시오를 사용하게 되면 모터가 거의 순수하게 이 자기 혼자서만 역할을 하지 다른 모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오른쪽과 같이 이 간략화된 탄성 모델을 쓰게 되고요. 실제로 현재 탄성 모델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이 오른쪽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토크 값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조인트 토크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로봇 제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태스크 제어다, 조인트 제어다, 토크 제어다, 포지션 제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연차가 좀 있는 학생들은 대충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신입생들이나 아직 몇 년 안 된 학생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로봇을 우리가 제어할 때 이 디자인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자체를 제어하냐 아니면은 이 태스크를 관절 명령으로 변환해서 제어하냐에 따라서 태스크 스페이스 컨트롤과 조인트 스페이스 컨트롤이 구분되게 되고요. 특히 이때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실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사용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리고 디자일드 조인트를 구할 때는 IK를 직접 풀 수도 있고요. IK가 직접 안 풀리거나 자유도가 높거나 해서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CLIK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약간 우회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토크 제어다, 포지션 제어다 이런 얘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토크 제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액추에이터 명령 자체를 토크로 내리냐, 명령까지를 이제 포지션으로 내리냐의 차이이고요. 사실 실제 구현에 있어서 로봇은 다 토크를 구현해 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커맨드 값이 무엇이냐로 보는 게 맞지 실제 로봇의 움직임은 토크가 만들어내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제어를 할 때 조인트 스페이스 제어다, 태스크 스페이스 제어다라는 말을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 다이나믹스를 고려한 제어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를 고려한 제어를 말할 때 특히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제어를 OSF라고 간략하게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사실 토크 제어를 함에 있어서 꼭 제어기에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쓰지 않더라도 플래닝 레벨에서는 무조건 다이나믹스를 쓰게 돼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MP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 모델을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가 사실 최근 이 로봇 제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플렉서블 조인트 로봇 모델을 사용하는 제어 방식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artially equipped 케이스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전기 모터의 전류값을 이용한 모터 토크 그리고 모터 쪽의 세탑 조인트 값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컴퓨티드 토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토크 계산을 해가지고 그 토크를 직접적으로 쏴줘서 모터가 그냥 이 토크를 알아서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단에서 그 정도 수준의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스티프니스가 높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진짜 우리가 출렁출렁하는 수준이라면은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매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 에러에도 좀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SE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컴퓨팅 토크 컨트롤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그 SEA에서 매저되는 토크 값은 결국엔 이 스티프니스에 의해서 레졸루션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스티프니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레졸루션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 토크 값이 피드백을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좀 낮은 레졸루션을 가진 경우도 많고, 그렇게 뭐 노이즈가 많은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뭐 실제로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해서 토크 값을 다시 받아서 쓰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fully equipped 케이스의 경우에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EA와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토크를 어떻게 매저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이 조인트 토크 센서가 좀 더 정확하게 토크를 읽는 경우가 많고, 최근엔 또 센서 성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이렇게 다이렉트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 토크 자체를 PID 제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 5가지 정도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예시는 이제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다이나믹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그 플렉서블 조인트 로봇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4차까지 내려가야만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컨트롤러 모델은 이 중간에 있는 수식처럼 4차 미분까지 해야만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이때 튜닝할 값도 많아지죠. K3, K2, K1, K0로 해서. 근데 이제 또 실제로 이 미분 값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컴플리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심플 모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벨로시티랑 포지션 레벨에서만 PD 제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뒤쪽도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partially equipped 케이스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조인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조금 더 약간 고급스럽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은 투 타임 스케일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원래 있는 이 플렉서블 다이나믹스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다이나믹스와 패스트 다이나믹스라고 재해석을 해서 싱귤러 퍼터베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슬로우 다이나믹스가 뭐냐면 전체적인 토크 트라젝토리가 크게 어떤 윈도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이 패스트 다이나믹스가 그 큰 흐름 안에서 아주 자잘자잘한 이런 토크 리플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그래서 이 슬로우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처럼 일반적인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에서의 어떤 PD 제어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패스트 다이나믹스가 이제 스프링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스프링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 안정화시키는 텀으로써 이 뒤쪽에 패스트 다이나믹스를 스테빌라이징하는 텀을 넣게 되는 게 이 제어기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Q 값을 알아서 K 값을 정확히 알고 Q 값을 알아서 토크를 알거나 아니면 토크 센서를 써서 토크 매저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partial equate 케이스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태스크 스페이스 제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패시비티 베이스드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해서 사실 풀 스테이트 피드백 자체는 굉장히 그냥 제너럴한 용어고요. 패시비티 베이스드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보통 DLR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렉서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토크 디자일드 값을 만들어내게 되면 저희가 이너시아 쉐이핑이라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desired inertia 값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상적인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AD를 작게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 토크 L과 그러니까 이 링크로 전달되는 토크와 내가 피드백으로 만들어낸 어떤 J 트랜스포즈 F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토크 값이 거의 같아지게 되니까 실제로 내가 만들어낸 피드백 값이 링크에 전달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드는 제어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 모터 쪽의 이너시아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제어기의 특징입니다. 이 제어기는 당연히 토크 매저 해야 되고요. 이 토크를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DLR 논문을 제가 보다가 올해 출판된 논문이다. 올해 1월인가에 출판된 논문이고 카이스트의 김민중 교수님께서 DLR에 있으실 때 아마 작성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이 플렉서블 조인트 로봇 다이나믹스를 활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토크를 직접적으로 PID 제어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토크 센서의 성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다이나믹스를 스티프니스에 대해서만 여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찰 이런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링크에 전달되는 토크가 스티프니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스커스 텀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비스커스가 굉장히 적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김민준 교수님께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또 다른 이 제어기도 존재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적인 수식을 보면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PID 제어기를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굉장히 그 레벨을 크게 잡았을 때 결국에 이 트랜스퍼 펑션, 이 앞부분이 트랜스퍼 펑션인데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로 수렴을 하면서 1로 수렴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레퍼런스 토크가 이제 실제 토크 링크에 전달되는 토크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효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PID에 의해서 내가 레퍼런스로 만든 토크가 실제 발현되는 토크와 같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서 해서 이제 졸업할 때 이 내용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토크 센서도 없고 링크 값도 알 수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플렉서블 조인트 로봇 다이나믹스를 활용해 보자. 대신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터 쪽 정보가 밖에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앞부분에서는 로터 이너시아의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오히려 로터 이너시아 쪽에 훨씬 집중을 해서 이 로터 이너시아, 모터 이너시아, 뭐 로터 이너시아 제가 섞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 링크 다이나믹스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에스티메이션 아니면 디자일드 값만 가지고 컴펜세이션 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식의 이제 의견으로 만들어낸 제어기였고요. 실제로 이제 센서가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와 같은 방식을 써도 되는데 센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방식을 꼭 써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게 더 좋다의 문제는 아닌데요. 센서가 있는데 뭐 굳이 활용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앞의 내용들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모터 다이나믹스에 취중했다는 점도 있지만 다르다기보다는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그 포지션 트래킹 상황에서는 저와 같이 제어하는 게 좀 더 유리했던 것 같고요. 포지션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면 자기 위치 유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패시비티 베이스가 훨씬 더 그 스테빌리티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서는 그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패시비티 베이스 방식 아니면은 토크를 직접적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이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심플 피드백은 당연히 미분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메저먼트가 리미티드 되면 당연히 더 간단하게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 투타임 스케일은 슬로우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하고 거기에 이제 패스트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스테빌라이징을 하는 제어기다라는 점이 특징인 거고, 풀 스테이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비티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어떤 토크를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제어기다라는 점과 이 AD, 그러니까 이너시아 쉐이핑을 통해서 토크 트랜스페런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 루프 토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피드백을 하는 제어기이기 때문에 이 토크 센서의 성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여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토크 자체를 미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간단하게 원래는 MOSF라고 처음엔 부르다가 최근에는 OSFE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굉장히 집중해서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태스크 제어기라는 점도 이제 앞에 심플 피드백이나 투타임 스케일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